네, 안녕하세요. 밤을 거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정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과 그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그 정관격에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제가 아까 이미 블로그에 한번 먼저 올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블로그 가셔서 오늘 올린 글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좋은 글자인가요? 그쵸? 좋고 나쁜 거는 없는 거죠. 자, 모든 십시는 대등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음과 양,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등한 거란 말이에요. 대등한 거. 그러니까 대등하기 때문에 모든 십신도 대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정관과 정인이라는 기득권층이 이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관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길신과 사형신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길신과 사형신을 나눠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운에서는 좋고 어떤 운에서는 나쁘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사주 원국을 해석할 때 이 원국을 먼저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운이라는 거, 이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먼저 이걸 기준으로 이 사주 원국을 해석해야지 이 십신 하나하나의 글자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운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관이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예전 이제 자평진전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정관은 길신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성과 재성을 취해야 되고, 형충파이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합과가 돼서도 안 된다. 편관과 혼잡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게 다. 그쵸?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니 애초에 사길신, 사흉신 이렇게 나누는다는 게 지금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겠죠. 환자가 있으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있겠죠. 그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항상 음과 양은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관이 좋은 글자다, 편관이 나쁜 글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운에는 좋고 이 운에는 좋지 않습니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정미년생이시고 병월, 그리고 경호일주 경진시에 태어나셨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벌써 편관과 정관이 있죠. 이분의 지금 대운은요, 해자축이시고 신축대운이시고요. 지금 이제 을사년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기존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다 빨간색이라고, 이게 다 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 아, 화기운이 강하네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화기운이 강한 게 아니죠. 이 사주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병화가 강한 거죠. 병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신강신약을 따져서 이게 막 관살이 중중하니까 이 경금이 힘이 없다고 해석을 해서 이걸 막 극신약하다고도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극신약해서 막 용신을 또 찾겠죠. 용신을 정하고 이 신강신약을 또 따져서 뭐 관살이 너무 강하니까 이 경금을 뭐 보충해주는 뭐 이런 글자를 찾고 또 뭐 병을 찾고 약을 찾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글자 안에서.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천간과 지지, 음과 양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이 병화와 정화가 같은 겁니까? 이 병화 정화는 엄연히 음양의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에도 나와요. 병화는 양 중의 양이고 양의 화다, 정화는 음의 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5월이라는 계절에서 병화랑 정화가 둘 다 강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음과 양을 논하는 학문인데 이게 이렇게 화기운이 많다고 이거를 또 관살이 중중해서 신약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되죠. 천간과 지지를 구별, 이거는 이제 음과 양을 구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 경호일 주셨고, 경호, 그리고 정미. 자, 이렇게 보시면은 5월에 태어났잖아요. 여긴 좀 비워놓을게요. 5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있어요. 저희가 격이라는 거. 자, 격은 어떻게 잡는 거죠?
이 5월이라는 계절에서, 이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글자,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 가장 강한 세력을 잡는 게 격이란 말이에요. 이 계절, 그러니까 제왕과 걸록이 되는 글자를 잡는 거죠. 천간에. 저희가 음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기존대로 하면은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천간과 지주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편관, 이 정관 둘 다 격이 되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제왕과 걸록이 되는 이 5월에서 가장 강한 글자, 이 병화죠, 병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원국에서는 편관격이 되는 거예요. 편관격. 관살 혼잡이지만 편관격이 되는 거죠. 이 원국에서는. 이 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화라는 게 음양을 구별하지 않고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화를 말할 때 여름에 있는 화는 뜨겁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화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죠. 병화와 정화. 이게 여름에 강한 화고요. 이게 겨울에 강한 화죠.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오미라는 여름에서 매우 뜨겁죠. 이 정화라는 거는 겨울에서 매우 쓸모가 있는 거죠. 아니, 이 태양이라는 거는 낮에 뜨잖아요, 낮에. 이 밤에는 달이 뜬단 말이에요, 달이. 해가 지고. 그러니까 이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처럼 병화랑 정화가 두 개 다 있는데, 뭐 운에서 사오미에서 이 글자가 둘 다 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데, 이 두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부터가 이거를 그냥 오행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는 화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 아까 해자축이었죠, 이분이. 그리고 을사년. 이게 지금 원국에서는 편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병화라는 글자를 매우 잘 쓰시겠죠. 이 편관. 자, 편관과 정관의 차이가 뭐였죠? 일의 들쑥날쑥이 이게 큰 거죠. 정관은 일정한데 편관은 언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언제 일이 확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이 맴도는 조직 아니면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편관의 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편관은 그리고 남을 압도하는 기운. 이걸 또 병화 양의 기질로 쓰니까 더 하겠죠, 그게. 그러면은 이 원국에선 이분이 편관격이지만 저희가 격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월지에서 격을 정했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다 보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든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것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분의 시간과 공간이 이 원국은 사실 그냥 이분 자체의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5월에 경금이 이 5월에 이 5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중에 욕이죠. 이분이. 이건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운과 원국과의 관계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이 운과 원국을 똑같이 원국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계절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거고 저희는 계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절을. 그러니까 이 해자축이잖아요. 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5월에 태어나고 나는 여름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매우 뜨거운 오화에 이제 익숙하지만 이 지금 밖에 오는 계절은 지금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 병화가 이 해자축에서 이 쓰임이 있냐는 거죠. 이 해자축에서 병화를 쓰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운이 되게 낯설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은 이 원국에서 나는 병화를 써야 되는 사람이고 이 병화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죠. 병화는 이제 폼나고 화려한 거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야 되고 약간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해자축이 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낯설죠. 자,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해자축이 온다. 그러면 이 정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화. 자, 저희는 이 해자축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임수, 기토, 정화를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자 천간만 쓸게요. 이분처럼 자 이렇게 천간이 있는데 이게 원래 격이었죠. 그분이. 자, 이 정화, 이 해자축에서는 이 정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화. 운이 당신은 편관격이지만 이 병화를 잘 쓰는 거 알겠는데 이 운에서는 정관 쓰세요 라고 운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이 왔다고. 그럼 이분은 곧 죽어도 이 정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관을. 그리고 해자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뭔가를 확장하고 새로 사고 뭔가를 도전하고 이게 아니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줄이고 점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실속을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근데 사주 원국을 보세요. 실속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정관이 있지만 이 편관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화려함과 폼나는 거,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야 되고, 이런 편관이란 가오도 있고, 이런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해자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왔으니까. 실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실속을 차려야 되는 거죠. 실속을. 이런 글씨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절에서는. 이런 편관이나 무토, 이런 병화, 무토, 개수 같은 글자가 아니라 이 임수, 기토, 이 정화,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국에서는 편관격이지만 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이 해자축에서는. 정관격.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축에서는, 이 해자축에서는. 기존에 이 전이 이제 임묘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운이. 그러니까 임묘진 때는 그래도 이 병화가 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병화를 잘 썼겠죠. 근데 이 해자축 대운에 들어와서는 직장의 변동이 있거나 그런 공간의 이동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본사에서 딴 데로 간다거나 지방이나 뭐 약간 그런 쪽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편관이 있는 그런 데보다는 이 정관이 이제 정관을 쓰는 그런 조직 쪽으로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뭔가 이제 확대하고 확장하고 이런 큰 곳이 아닌 작은 곳 더 줄이고 뭘 한다면 조그맣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을사년. 자, 4, 5 미로 가죠. 그리고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해자축이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해자축이라는 공간과 이 시간이, 이 대운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운이 중요한 거예요. 대운이.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자 보시면은 이 을사년 병우년에는 이 병화가 잠시나마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편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편관도 강해지고 이 사오미로 가니까 이 5월이 이 사오미를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가지나 막 확산하고 싶고 막 잘나고 싶고 막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오미로 가니까 그런 게 조금 갑자기 오겠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을사가 이분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제죠. 정제. 정제라는 거는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뭔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되죠. 인성과 반대로. 인성은 내가 처분하고 싶어도 지금 처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운에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쨌든 해자축 대운에 있단 말이에요. 작게 가야 돼요. 작게. 실속을 차리고 작고 막 대도시나 사람이 많은 번화가보다는 이런 해자축의 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 정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운에서도 보시면은 이분이 사오미를 지나서 신유술 해자축 이 병화를 더더욱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정관을 써야 된다고 이 세운에서도 앞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짝 이 2년 6개월이 반짝 막 이 병화 쓰고 싶고 막 5월에 익숙한 시간과 공간 잠깐 온다고 이거를 쓰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살 혼잡이라도 막 내가 뭐 정관과 이분처럼 편관이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확인을 하고 어떤 글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운과 세운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운이 기준이 되는 거죠. 대운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십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관이 좋은 건가요? 편관이 좋은 건가요? 편인이 좋은 건가요? 정인이 좋은 건가요? 뭐가 좋고 나쁜 게 없죠. 자, 자연 앞에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인간 기준으로 이런 거를 사고하면은 이거는 뭐 사길신이고 이건 길신이고 이건 뭐 흉신이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은 맨날 막 정관이 뭐 아까 자평진전에서 인성과 재성을 취하라고 했는데 운에서 그렇게 오지 않으면 이 운엔 힘들었겠네요. 저 운에는 좋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항상 아까 이분 사주의 원국처럼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계절이 오고 세운에서 또 어떤 계절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들이 각각의 글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병화 같은 경우, 자, 병화, 정화. 자, 해자축이라는 계절이 오면은 이 병화는 어떻게 되죠? 계속 내려가겠죠. 하강하겠죠. 이 해자축에서 병화를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화는 올라가겠죠. 자기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된다고 병화가 나쁘다, 이렇게 된다고 정화가 좋다, 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학문적인 관점으로 이 글자가 이 해자축에는 힘을 받는 거고, 이 글자가 해자축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그 상대방의 질문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질문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 기준을, 명확한 대운과 세운이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되는 기준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서들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준을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되게 오래 공부하신 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도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막 자평진전을 읽고 막 되게 좋으신 분들 강의도 많이 듣고 했는데도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합거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정관보다, 그러니까 정관이 이제 인성보다 정제를 먼저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인성이 왔을 때 제극인이 돼서 또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 누구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이분처럼 이렇게 경금, 병화, 정화가 있을 때 이 계절이라는, 이 해자축이라는 이 명확한 계절, 이걸 기준으로 이 사람의 이 글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저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까처럼 병 5월이라 이 편관이 강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의 기질이고 당신의 사주 원국의 그릇의 크기일 뿐이에요. 이 해자축이라는 겨울이 오면은 이 겨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겠죠. 힘들어도. 익숙하지 않겠죠. 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 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게. 그쵸. 이 사람 이게 폼도 나야 되는데 이 정관을 쓰라고 하니까.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천간의 병화와 정화라는 기질은 다 있겠죠. 막 병화처럼 이렇게 확산하는 기질도 있다가 정화처럼 이렇게 응축하는 기질도 다 있는 거겠죠. 근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이분이 5월생이다 보니까 병화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항상 무엇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모든 십시는 대등한 거란 말이에요. 대등한 거. 편관이 좋고 정관이, 뭐 편관이 나쁘고 정관이 뭐 좋은 게 아니고, 뭐 편관과 정관이 혼잡이 돼 있으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그 8글자는 그 사람의 바코드예요. 특수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좋은 길신으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운이 왔을 때는 좋다고 말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운이 왔을 때는 나쁘다고 말하면은 그게 사주 해석이 제대로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이제 정관격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그 글자들이 어떨 때, 그러니까 어떨 땐 정관을 써야 되고 어떨 때 편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오늘 올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조금 참조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차욱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